안녕하세요. 질 발렌타인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수익화의 꽃이죠. 이것 없이는 뭐든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준최적화로 수익화를 꿈꾸신다면 첫 번째 상위 노출 실력, 두 번째 전문성, 세 번째 인플루언서 타이틀,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현재 나의 성향, 또 취향, 적성, 내가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주변인에게 무엇을 최근에 잘 알려준 적이 있는지, 또 신나하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제2의 인생을 꿈꿔봤을 때 어떤 직업군을 갖고 싶은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고 고려해서 인플루언서 주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사회에서 강요한 또 주변 분위기, 나의 집안 환경, 그런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의 선택과 자유, 사고와 방향을 잃은 우리 현재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첫 단계이며 내 인생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므로 머리가 아파도 깊게 고찰해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누가 이 주제 돈이 된다, 누가 이 주제 되게 좋대, 그 주제 돈이 안 된대, 그 주제는 비전이 없어, 전망이 없어, 절대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참고하지도 마세요. 모든 이 바닥에서 불가능한 건 없고 모든 건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분야를 그렇게 좀 선택을 해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제가 주제를 3번이나 바꿔봤잖아요. 지금에서야 저도 저를 많이 알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3번이나 바꾸고 정착을 한 건데 많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시간들을 좀 줄여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1번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인플루언서 주제가 정말 많죠. 여행, 패션, 뷰티, 푸드, IT, 테크, 자동차, 리빙, 육아, 생활건강, 게임, 동물 펫, 운동 레저, 프로스포츠, 방송 연예, 대중음악, 영화, 공연 전시, 도서, 경제, 어학, 이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선택과 나의 온전한 결정으로 그런 주제를 잘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입니다. 1번과 연계가 되는 내용이라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콘텐츠로 다루면 절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총 2개의 인플루언서를 갖고 있는데, 패션 경우 키 작은 남자 컨셉을 통해서 남들과의 차별점을 두었고, 실제 그 내용에는 단순 코디, 스타일, 내용을 모두 키 작남이 전달해준다는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줬어요. 펫 같은 경우도 단순히 강아지 종류로 컨셉을 잡는 게 아니라 강아지와 함께 떠나는 애견동반 여행을 전문으로 다루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제가 합격을 도와드린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 뷰티를 예를 들면 나이대 또는 어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지, 직장인이 알려주는 뷰티 또는 대학생, 30대, 엄마, 이런 본인의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차별화를 강조할 수가 있고, 푸드 같은 경우도 1인 식구, 4인 식구, 3인 식구, 한식, 중식, 일식, 자취생, 가성비, 집밥, 즉 같은 주제라도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어떤 테마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자의 느낌이 확 달라 보이게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육아도 내가 어떤 엄마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 가성비템이나 어떤 식으로 육아를 하는지, 육아템을 소개하는지, 몇 아이, 몇 남매, 이런 다양한 주제로 나를 차별화를 줄 수가 있고, 현재 저 같은 경우 주제를 제가 3번이나 바꿨다 그랬죠. 지금 제가 마지막 정착한 게 경제인데, 저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로 필두로 모든 사람들이 진입이 쉽게 가능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쪽으로 차트 강의와 안전한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 마인드를 알려주는 컨텐츠로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전문성, 특징, 잘하고 싶은 것, 성격, 이런 모든 것을 제한을 두지 않고 나만의 컬러,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나의 것을 입혀서 어필을 해야 돼요. 이 방향성이 저는 가장 무엇보다 그 인플루언서 합격을 가리는 것에 정말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주제를 잘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주제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
내 전문성을 입혀서 살릴 건지,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살릴 건지, 지금 잘하지 않아도 앞으로 잘해도 되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주제에 대해서 상위로 운영 중인 인플루언서와 또 최근에 되신 인플루언서 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향을 절대 참고하거나 베끼는 게 아니라 봐야 될 건 글의 퀄리티, 글 포스팅에 어떻게 쓰는지, 구성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상위라고 다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되신 분들이 사례가 훨씬 더 고퀄리티인 사례가 많아요. 상위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되신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 주제 플러스 인플루언서 합격을 치면은 되신 분들이 후기를 쓰니까 그것을 보고 그분들의 글의 퀄리티를 보면서 현재 나의 포스팅과 비교해보고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점을 보고 글의 퀄리티에 좀 많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담당자가 들어와서 나의 글과 나의 주제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인플루언서 대문, 즉 테마를 꾸미는 거예요. 몇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에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프롤로그, 대문, 홈페이지용으로 잘 꾸며서 나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인플루언서 담당자분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며, 독특하면서 나밖에 없는 컨셉, 나를 표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니까 꼭 이 대문, 테마를 잘 꾸미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카테고리 전문화와 정렬, 그것도 필수입니다. 기존에 내가 운영 중이라면 카테고리를 밑으로 모두 내려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세계 여행이라면 나라별로 정리한다든지, 패션이라면 어떤 스타일별, 또 나 어떤 코디, 어떤 정보, 좀 전문화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카테고리를 정렬을 해가지고 잘 깔끔하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는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서 본인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글들을 내가 쓸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대표글, 프로필. 역시나 너무나 중요하죠. 깔끔하고 나의 전문성, 커리어, 내 주제에 맞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다 라면 충분해요. 저 같은 경우 스펙을 줬고 키 작은 남자가 깔끔하면서 댄디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을 소개해준다고 말을 했었고요. 펫 같은 경우도 아내와 함께 퍼그와 함께 전국 애견 동반 여행지를 솔직한 후기와 소개해준다라는 그런 문구를 잘 정리해서 넣었어요. 즉,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주제의 통일감, 전문성 있는 주제, 뾰족한 테마가 정말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PR,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 이웃수, 포스팅 발행량, 방문자 수, 전문성, 협찬. 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은 선에서 이웃수는 매일 조금씩 늘리면 좋고, 포스팅 발행량 역시 1일 1포가 필수는 아니에요. 본인의 생활 여건에 맞춰서 고퀄리티 포스팅 한 개가 며칠 안에 걸리면 그에 맞춰서 꾸준하게 해주면 되고, 방문자도 몇백 명도 충분히 합격을 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람들이 협찬 포스팅 몇 개 써야 되는지, 전문성 주제가 아니지만 같은 주제 안에서 정보성 글은 또 몇 개는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나의 전문성 포스팅 비율은 7, 8 이 정도로 하시고 2나 3은 협찬 또는 정보성 글로 채우셔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으니까 비율을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추가 플랫폼입니다. 심사할 때 타 플랫폼 연계가 가능한데 인스타,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전문성을 함께 강조해 줄 수 있다면, 또 미리 만들어 두시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플러스 요소가 되기에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없다고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기존의 한 사람이 아니라면, 또 내가 직장인이면 진짜 도저히 짬이 안 난다면 지금 당장은 블로그에 원팅하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관건이죠. 이렇게 제가 7가지로 인플루언서 되는 법을 정리해드렸는데, 이 7가지만 정말 잘 준비하셔도 합격하시는 데는 충분히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멘탈입니다. 멘탈. 이 멘탈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위에 7가지를 모두 잘 준비한 상태에서도 떨어지더라도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이 시기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된 상태로 항상 스탠바이 해야 되는 게 핵심이죠.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시행한 지 좀 됐지만 여전히 과도기예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고 미운영인 사람들도 많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요. 그만큼 TO도 주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제별마다 자리가 정말 희소한 것은 합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려두고 여유를 갖고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인플루언서 되는 방법은 절대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위에 7가지를 모두 설정 후에 포스팅의 퀄리티도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방문자 수를 올리는 포스팅량을 늘려서 나의 블로그 체급을 점점 키워가는 쪽으로 목표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목표를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 체급을 늘리는 것에 목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운영하는데 수월해져요. 그리고 추가 플랫폼을 시작을 해서 연계를 해서 동시에 전문성을 넓히고 수익화 준비를 미리 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 투자해라. 그 이유는 사진으로 차별성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고 도구이며 앞으로도 나의 수익화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에 진짜 아끼지 않았고 가장 덕을 많이 본 케이스인데 저는 카메라에 800만 원대까지 투자를 하고 또 강의도 여러 개 들으면서 같은 주제 안에서 그 경쟁력을 갖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펫 인플도 빨리 된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찍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훨씬 더 전문성 있어 보이겠죠. 인플루언서가 되면 다각화로 나를 알리기가 좋은 도구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또 플랫폼 준비가 미비하다면 완전 빛 좋은 개설로밖에 안 되는 게 바로 이 인플루언서 제도예요. 그러니까 말만 인플루언서고 실질적으로 내가 영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실력을 갖추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떨어지면 재신청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때마다 절대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 힘든 거 알지만 정 떨어진 순간도 오겠지만 분명 오기 전에 다른 플랫폼에서 함께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 시간을 잘 극복해내고 귀중하게 써야 돼요.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합격에 목표한 사람과 나의 전문성을 잘 준비해온 사람의 차이, 즉 성장의 속도, 확장성, 영향력에서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인플루언서 합격으로 1일 1비 하지 말고 나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 합격은 단지 과정일 뿐이고 자연스럽게 어느 날 뚝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차분하게 나아가는 게 핵심이죠. 지금 비인플 시절에 저는 가장 많이 고생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는 진짜 많은 고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또 수많은 벽이 생기는데 지금 이 힘듦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나중에 수익화가 편해지고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쉽게 되려고 한다면 또는 편한 방법으로만 되려고 한다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이미 고인물로서 자리 잡은 사람들을 내가 어떤 장점으로 나의 경쟁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지금은 잘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인플이 쉽게 빨리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럴 수도 없는 현실이고요. 오히려 충분히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더 잘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한다면 나는 어떤 타입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라는 걸 또 알 수도 있고 라는 성찰도 하면서 나의 플랫폼에 나를 그걸 녹여내면서 그리고 몸을 갈고 뼈를 갈고 정신을 갈아 넣어 이 시기를 잘 준비해보면 이미 타성에 젖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혜성같이 빠르게 자리 잡고 또 멋진 경쟁력을 갖춘 빠른 수익화는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블로그를 시작하면 수익화를 꿈꾼다면 오늘 저의 영상을 포함해서 사인 노출 또 지수 개념 이것만 듣고 이제 다른 것 하실 필요 전혀 없이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남겨드리고 좋아요, 구독,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